자, 다음으로 자이델 오수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차와 관련된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 그, 그 빛의 성질과 관련된 그 용어들을 다룰 때 수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자이델에 오수차가 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만 했고요. 자, 우선 이 수차가 발생하는 우선 원인이 바로 예, 렌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은 바로 구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면으로 인한 이 현상을 이제 이 수차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와 관련된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수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인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이델의 오수차에 대해서 이 하나씩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구면수차가 있습니다. 이 구면수차는 이 구면수차가 되겠습니다. 이 구면수차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이 구면을 갖고 있을 때 초점이 한 군데에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구면수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우선 평행광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예. 자, 평행 광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렌즈를 만나면 분명히 우리 알고 있는 초점이죠. 초점의 위치에 상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초점의 위치가 이렇게 F, 즉 F 프라임의 위치에서 다소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마치 프리즘에서 있는 이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 입사면과 기울어져 있는 그 면, 즉 입사되는 광선하고 기울어져 있는 이 광선의 이 각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각도에 의해서 이 초점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구면수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면수차, 그러면 우리가 안경 렌즈, 여기서는 볼록 렌즈만을 얘기를 했지만 그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목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교정용 안경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인스커스 렌즈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근데 평행광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광축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 다이버전스를 하게 되죠. 이 다이버전스를 하게 되는데, 이 다이버전스 때는 이 광선의 연장선이 바로 이 초점거리 F'이 되겠습니다. 초점거리 F'인데, 점점 멀어질수록, 이 광축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이 F'은 좀 더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광축과 가까운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 F'이 이렇게 생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실제로 교정용 안경 렌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조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 광축과 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빛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광축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즉 조제 가공을 했었을 때 실제로 빛이 어, 그, 그, 광선이 포함되는 이 영역은 이 광축과 그렇게 먼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면에서 이 동공 사이즈를 보게 되면 가장 작을 때가 약 2mm, 3mm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6mm, 7mm까지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광축의 그 위아래로 약 1.5에서 약간 3mm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구면 수차에 의한 그 상의 흐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공학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구면 수차는 이렇게 그 대구경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천체망원경이라든지 이런 대구경의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구경 렌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구면수차가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안공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근축 광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광축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옷으로부터 들어오는 광선에 대해서만 다루는 근축 광학 영역에서는 구면수차의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행광선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그 광축과 멀어지는 곳인 경우에 대해서 그 초점 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자, 렌즈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초점을 지나는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광선인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광선들은 초점을 지났기 때문에 다 평행광선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초점을 지나지 않는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광선들, 이 광선들인 경우에 대해서는 광축과 빨리 멀어지게 된다면, 즉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광축과 빨리 멀어지는, 그리고 약하게 멀어지는, 즉 이 각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렌즈를 만났을 때, 볼록 렌즈를 만났을 때 광축과 빨리 멀어지는 이 광선인 경우는 초점 거리가 뒤에 맺히고, 광축과 가까운 곳인 경우에 대해서는 물절을 했을 때 이렇게 앞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구면수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축광학에서, 즉 안경광학이라든지 안광학에서 다루는 근축광학 영역에서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구경 광학에서 대구경 렌즈를 다루는 대구경 광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인자이다, 수차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성이라고도 이렇게 영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렇게 광축과,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광축과 일정한 각도를 갖고 입사하는 광선에 대해서 이 맺히는 초점 위치가 있던 스크린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차가 바로 코마 수차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특별히 사광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렌즈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 빛들이 렌즈로부터 불절을 해서 결상이 되는데 이 초점의 위치가 각각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까 앞서 구면수차인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구면수차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평행광선이 있죠. 평행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광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초점이 생기는 것으로 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광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초점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즉 사광선인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초점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을 코마 수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점 수차가 되겠습니다. 비점 수차는 우리 광학에서는 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해서 비점수차는 말 그대로 초점이 점으로 되어 있지 않다. 즉 점이 아닌 초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점수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비점수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 이 그림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시인 경우에 대해서 광학적으로 해설해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렌즈가 아니고 우리가 이 각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각막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난시인 경우에 대한 각막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계란의 형태를 우리가 계란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계란의 형태가 또는 계란이나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계란의 형태가 이렇게 서서 있는 그런 부분과 이렇게 아니면 누워서 있는 부분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즉 각막의 형태가 완전히 구형이 아니라 어떤 타원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게 타원체가 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곡률 반경이 짧은 부분과 즉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대한 각각의 곡률이 다르겠죠. 서로 자, 곡률이 다르다. 그래서 곡률이 큰 부분과 곡률이 작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률이 큰 부분인 경우에서는 강주경선이라고 얘기하고 곡률이 약한 부분인 경우를 약주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그 주경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강주경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안광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이렇게 이러한 곡률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각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한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곡률이 큰 경우를 얘기를 하죠. 곡률이 큰 경우에 강주경선이고요. 이 곡률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초점이 즉 굴절하는 각도가 커서 이렇게 초점이 앞에 맺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즉 이쪽으로 그 강주경선 방향으로 들어오는 평행하게 들어오는 이 광선인 경우는 초점이 바로 여기 맺힌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주경선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빛들은 곡률이 이제 작기 때문에 초점이 뒤에 맺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곡률 자체도 이게 수평과 수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수평과 수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각각의 곡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 사광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점의 위치가 점이 아니라 어떤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이쪽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다른 색깔로 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초점은 여기에 맺힐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광선인 경우가 맺히는 초점은 자, 이렇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된 광선인 경우에 대해 이렇게 입사되는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맺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초점이 한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선이라고 해서 초선이라고 하고요. 이 수평 방향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분명히 이 곡률이 크기 때문에 초점이 앞에 맺힌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초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곡률을 갖고 즉 약한 곡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점의 위치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리고 다른 색깔로 자, 이렇게 되고 만약 이 옆에 있는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평으로 다시 수직으로 입사되는 광선들, 즉 약주경선으로 들어오는 광선들에 대해서는 초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후초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수평은 바로 그 위아래로 초점이 맺힐 것이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초점의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사선 수평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는 수평 방향으로 초점들이 이렇게 쭉 맺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평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초선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 초선과 후 초선이 형성되는 것들을 바로 이제 비점수차, 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 전초선과 후초선 사이를 최소 착난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광학 그 용어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그 디스토션에 관계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은 여기 보는 것처럼 사실 렌즈를 통과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경인 경우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축광학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요 렌즈의 형태가 이게 중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요 부분이 중앙 부분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느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축 광학 영역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지만, 그리고 대구경인 경우에 대해서 대구경을 다루는 어떤 그런 광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여기서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변형이 되어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토션이 없는, 왜곡 현상이 없는 그런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격자를 봤을 때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바느질 실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 바느질 할 때 그 실을 감아 놓는 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술통형이라고 해서 그 옥통 같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술통형이라고 이렇게 술통형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실패형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왜곡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교정은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렌즈를 갖고 교정이 가능하다. 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그 어안 렌즈라고 있죠. 대구경 렌즈도 마찬가지고 어안 렌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안 렌즈라고 해서 자,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은 렌즈를 말합니다.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게 되면, 즉 곡률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곡률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 빛의 굴절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안 렌즈는 말 그대로 이제 물고기 눈 렌즈라고 해서 굉장히 볼록한 그 렌즈를 말합니다. 굉장히 볼록한 렌즈를 갖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카메라에 어안 렌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점 거리가 약간 뭐 그 25mm 정도 될 수 있는 짧은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는 짧은 초점 거리를 가지는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짧은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률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짧은 초점 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이미지들은 자 이렇게 술통형의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면만곡이 되겠습니다. 이 상면만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이미지가 면의 형태, 그 이미지가 즉 상이 맺히는 즉 초점이 맺히는 이 그 면들 자체가 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드 커버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의 이 사광선, 평행광선과 사광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광선들이 만드는 초점이 각각 위치가 거리가 다르겠죠. 거리가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요쪽으로 들어오는 빛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빛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뭐 이렇게 맺히게 되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인 경우에 대해서 또 이쪽으로 해서 그 초점이 이렇게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맺히는 면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곡선이다. 그래서 상면만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상면만곡의 그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그 사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색수차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수차는 크로매틱 에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차인데 그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색수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나뭇잎들, 그 맑은 날에 나무 잎들 사이에서 회절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 회절 현상들로 인해서 그 빛의 굴절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쪽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게 되면 그 경계 부분에 뭐 이렇게 요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그 색깔로 이렇게 그 분포되는 이미지를 보여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굴절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굴절률은 말 그대로 상수입니다. 상수인데 이 굴절률은 그 단위가 없지요. 단위가 없는 그런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이 상수인데 굴절률은 또 어떤 데에 대한 함수냐면 바로 파장에 대한 함수라는 것이죠. 바로 파장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바로 굴절률은 굴절률인데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렌즈가 빨간색인 경우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파란색인 경우에 빛이 들어왔을 때 이게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프리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 렌즈죠. 플러스 렌즈인데, 플러스 렌즈는 프리즘의 플러스 프리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렌즈의 표현한 방법을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게 플러스 렌즈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렌즈는 프리즘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즉 베이스, 즉 이 밑바닥이 붙어 있는 렌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너스 렌즈는 꼭지점이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이 경우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빛은
빛이 이렇게 입사했을 때는 항상 베이스 방향으로 굴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베이스가 이쪽 방향이죠. 밑바닥이 베이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빛은 굴절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나타낸 이 프리즘이 있죠. 이 프리즘 그리고 이 프리즘인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색 광이 들어왔을 때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빛의 분산이 일어나죠. 이 빛의 분산이 일어나는데 이 빛의 분산이 바로 색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